오늘 새벽 1시 반이었었나요? 그때부터 이제 환율이 딱 급락을 하더니 이게 하룻밤에 1470원에서 1440원까지 순식간에 30원이나 하락합니다. 몇 시간 안 걸렸어요. 그동안의 환율 방어 흔적에도 꿈쩍하지 않았던 환율이 지금 일본 때문에 급락하게 됐고, 이렇게 되면서 두 번의 하락세를 맞았는데, 이번 건은 한국만의 이유가 아니라 이제 일본 때문에 급락하게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흐름의 전환이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3일 전에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두 달 뒤에 1,400원 전으로 떨어질 거다. 출처가 당국이다. 움직임을 좀 미리 알았던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엔화와 비교해서 워낙 강세라는 말을 했었는데, 지금 환율 하락의 원인이 일본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일본이 오늘 오전에 금리 동결을 했고, 우에다 총재가 동결 후에 중립적인 말들을 했습니다. 경제 상황에 맞춰서 가겠다. 시장 금리가 빠르게 상승했는데 이거는 회계연도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경제 전망이 실현될 경우에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말로 최대한 중립적인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재정 부양책이 GDP를 상향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물가 상승 압박을 받게 됩니다. 금리 인상을 하기는 하는데 최대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준비를 하는 거죠. 다카이치가 중의원을 해산합니다. 총선이 2월 8일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우에다 총재의 말이 정치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극도로 조심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총선 때문에 민심 잡기 위해서 선거 공약으로 뭘 내세웠냐면 식료품 소비세가 8% 정도 됩니다. 일본은. 근데 그거를 2년 동안 폐지를 내세웠어요. 이러면 CPI가 1% 하락하는 효과가 나는데 어떻게 그 8%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락하게 되느냐라고 말하면요. 일본에서 식품은 CPI가 25%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소비세 8%를 낮추게 되면은 CPI가 뚝 떨어지게 됐죠. 그럼 3%에 가까웠던 CPI가 2%가 되는 거고, 한 2.5쯤 갔던 게 1.5가 돼요. 이런 이유로 금리 인상을 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경제에서는요, 이럴 것 같은 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인플레를 오히려 유발시키는 정책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감세를 하면은 다른 곳에서 세수를 메워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세수를 채울지에 대한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주장만 있었죠. 그러면 이제 가능성은 일본의 ETF 매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보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동안은 ETF를 팔지 않겠다고 일본은행이 그랬었는데 올해부터 매각을 시작합니다. 현재는 1년에 3조 원 수준 정도로 팔 건데 이거 다 매각하려면은 이 속도로 112년이 걸려요. 그러면 이번에 세수 보전을 위해서 이 속도를 더 앞당길 가능성도 있겠죠. 일본 주식을 매각하면은 일본의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다시 금리 인상을 해서 해외 자금이 일본으로 들어오게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리서치들은 10월에 금리 인상을 6월로 앞당겨서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런던 금융중개업자와 로이터 통신이 연준에 레이트 체크를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율이 1시 30분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했고 일본은 그거보다 30분 먼저 새벽 1시부터 하락을 시작합니다. 일본의 엔화 강세가 원화 강세를 같이 만들어낸 거죠. 이 레이트 체크가 뭐냐면은 일본 은행이 외환 시장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전에 주요 은행들한테 상황을 파악하는 문이에요. 일본은행 어떤 정책으로 시장이 요동치지는 않을지 리스크를 점검해 본 거죠. 연준도 엔화 강세로 갔을 때 미국 은행들이 엔케리 청산 충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점검해 본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먼저 움직인 거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이거 해석에 따라서 증시가 반응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등했었던 이제 미국 증시가 어젯밤에 상승분 대부분을 다시 반납했어요. 미국의 항공모함이 이란으로 뭐 가고 있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면서 시장의 불안이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주말에 어떤 뉴스 나올지 모르니까 금요일날 팔고 지켜보자 이렇게 간 거죠. 최근에 그 트럼프의 행동을 보면은 베네수엘라를 칠 때던가 보면 주로 주말에 액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증시에 영향을 안 주려고. 그래서 오히려 주말이 되고 나면은 우리가 쉴 수가 없어요. 어떤 이벤트가 터질지 모르니까. 거기다가 아직 엔화로 인한 증시의 반응이 아직은 간 건 아니다. 어제 대부분 업종이 하락을 했는데 은행주가 6개월치 상승분을 다 반납합니다. 완연한 하락세에 접어들었죠. 그래도 어제 증시가 버틴 거는 이제 아마존, 메타, 마소, 엔비디아, 빅테크들이 잘 버텼는데 이번 주에 빅테크 실적 발표가 쫙 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 있었고 이제 뭐 마소가 피지컬 AI에 참가한다 이런 호재들도 있었기 때문에 빅테크들 중 몇몇들은 잘 버텼지만 나머지들은 조금 하락세였다 볼 수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2% 하락했는데 인텔이 17% 하락하니까 영향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련주들을 좀 끌고 내려가면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외환 시장만 반응한 상태다. 그리고 확인된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엔캐리 청산 가능성으로 반영되지도 않았고 중앙은행들이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조심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큰 충격을 주는 형태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엔화가 오르는 상황이 오피셜로 확정이 된다면은 엔캐리 청산이 서서히 진행되겠죠. 그러면 위험자산 회피 그리고 미국주식 특히 기술주 매도로 서서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유동성이 빠지는 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투자가 줄죠. 반도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한국의 반도체 업종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
반도체 비중이 높아요. 유동성 빠진다고 반도체 주가 무조건 떨어진다는 아닙니다. 여러 변수 중에 하나가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것 뿐인 거지 이것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코스피 5천 돌파 시도를 2일 동안 실패를 했는데 심리적으로 국가가 5천이라고 목표치를 정해놓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이 5천선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원화가 강세로 이어지면은 외국인들은 이걸 노리고 한국 주식을 매수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오를 거냐 말 거냐. 미국의 기술주가 버티는 상황에서는 원화 가치 상승이 오면 한국의 반도체 주식 투자를 더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이번 주 빅테크 실적까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내년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코스피 5천 돌파가 아마 이번 주에 나오겠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환율 하락에도 기술주 매도가 더 큰 악재가 되기 때문에 코스피 5천에서 멀어지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에 잘 봐야 되는 거는 빅테크 실적이 되게 중요하고 이거와 맞물려서 엔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두 개를 체크해야 이번 주 증시를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